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백낙청입니다. 제가 일단 간행위원장을 맡은 처지라 다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간행위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실무자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장비 임직원들의 참 큰 노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선집의 실무 작업은 일단 창비사의 인문교양출판팀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하림 씨가 지금 부서장이죠. 거기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해서 또 회사로서는 큰 의미를 두는 작업이라서 여러 임직원들이 관여를 했고 이 자리에도 창비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도 와 계십니다. 2022년 말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출범할 때하고 비교하더라도 출판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데 창비사에서는 우리 나름의 전통과 특성이 있는 출판사로서 뭔가 좀 걸맞은 작업을 해보자 하는 의논이 있었고 특히 2026년이 창작과 비평 창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3번에 걸쳐서 10권씩 출간해서 60주년 되는 26년에 한번 마무리 짓고 개간지도 60주년 되는 해니까 한번 의미 있게 그 해를 맞이해보자 하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자도 아니고 이 방면에 한국 사상에 대한 조예도 별로 없는 친구가 위원장을 맡게 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간행위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특정 분야의 한국학 전문가를 맡겨놓는 것보다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체 회의를 좀 주관하고 하는 것이 서로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이 학식은 없지만은 소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 한국 사상사인가? 이 시점에서 왜 한국 사상이 중요한가?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 간행위원회에서 목표로 삼은 거는 한국 사상이니까 세계적 수준으로 봐서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교양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는 한국의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에 내놔도 특성이 있고 기여할 바가 있는 것인데 우선 우리 한국 독자들이라도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지 이 한국 사상이 전 인류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제대로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좀 훨씬 더 야심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범위를 한국 사상이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라든가 통일시대, 삼국시대 그때의 사상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또 제한된 규모 내에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해서 첫 권이 정도전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이제까지 한국 사상사 대계라든가 이런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20세기, 특히 20세기 후반 사상가들까지 다루자 해서 30권의 20세기 여러 한국 사상가, 또 조금 특색이 있기로는 거기에 보통 이 철학자나 뭐 이런 이론가만이 아니라 문학하는 시인, 평론가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1권이 정도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30권이 김대중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좀 특색이 있다면 특색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죠. 한국 사상 전반에 대한 저의 그 소신이랄까, 또 우리 공관인 간행위원들의 공감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부터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더 강한 대목이라고 보셔도 좋겠는데, 특히 일본을 시작하는 정도전이나 또 후기에 해당하는 30권 중에서 16권을 시작하는 수은 최재우 같은 분이 우리 사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고, 그런 분들을 계기로 한국 사상에도 중요한 뭐랄까요, 변화랄까 그런 게 일어났고, 또 마지막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어간 것도 사실 20세기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사상을 갖고 세상을,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고,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또 한국에서 활동했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겁니다. 정도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전문가이시고 첫 권을 맡으신 이주익 교수가 나오셔서 나중에 더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교수님은 학자이자 전문가시라서 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역사혁명을 이루는데 이성계의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역할을 하고, 또 그 훈다를 설계하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신유학이라고 하죠. 송나라 때 성리학, 이런 신유학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유교국가를 설계했고, 또 그 정도전 그 상대로 다 되지 않았고 본인도 뭐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것이 조선 왕조를 통해서 실현돼 가지고, 조선 왕조라는 게 뭐 잘한 점도 많고 못한 점도 많지만은 어쨌든 중국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그 신유학자들의 이상에 가까운 그런 유교 국가를 건설했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상가가 나왔는데, 한국 사상의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아주 혁명적인 계기는 동학의 출범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최재우 선생 개인에 보더라도 유학의 전통에서 나온 분이고, 또 그 정도전 이래 우리 조선에서 쌓아온 유학의 전통, 또 유학이 주도하는 가운데도 불교, 도교, 선도 이런 것을 결합하려는 우리 사상가들의 시도 끝에 동학이라는 혁명적인, 정말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분한테서 그친 게 아니라 쭉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김대중 씨 같은 분에서도 그 흔적이 보인다. 그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 멋대로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장비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람으로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